혹시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매일 밤 무심코 취하는 그 수면 자세가 심장을 서서히 짓누르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차단하면서 여러분의 수명을 10년이나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믿기 어렵다고요?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고 수면 건강을 연구해 오면서 이 작은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은 그냥 편하게 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세까지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편안하다 믿었던 자세가 심장마비, 뇌졸중, 허리디스크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약도, 수술도, 비싼 치료도 필요 없이 단순히 수면 자세 하나만 바꿔서 심장을 지키고 뇌를 보호하며 허리 통증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실제 의학적 근거와 임상 경험이 뒷받침하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평균 6시간 이상을 같은 자세로 잡니다. 이 시간 1년이면 2000시간, 10년이면 2만 시간이 넘습니다. 즉, 수면 자세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축적된 행동인 겁니다. 특히 60세 이후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근육은 약해지고 혈관은 딱딱해지고 디스크는 탄력을 잃습니다. 이 상태에서 잘못된 자세로 매일 밤을 보낸다면 몸은 회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셈이죠. 실제로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8시간이나 자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정답은 이겁니다. 몸은 누워 있었지만 심장과 뇌는 밤새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장은 수면 중에도 계속 박동하지만 리듬이 안정되고 혈압이 낮아져서 심장을 쉬게 만듭니다.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치우고 기억을 정리하는데 이게 바로 뇌가 스스로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척추 디스크는 서 있을 때 눌려 있다가 누운 동안 다시 수분을 머금고 회복합니다. 근육은 재생되고 호르몬은 분비되죠. 즉,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우리 몸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필수 과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간 동안 장기가 눌리고 호흡이 막히고 혈액순환이 방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은커녕 오히려 몸이 매일 밤마다 손상당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8시간이나 자는데 왜 아침마다 더 피곤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몸은 누워 있었지만 심장과 뇌는 밤새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목이 옆으로 비틀리고 가슴이 눌리면서 폐가 제대로 팽창하지 못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엔 폐활량이 젊을 때보다 30% 가까이 줄어듭니다. 이 상태에서 엎드려 자면 산소가 부족해지고 심장은 평소보다 더 세게 뛰어야 하죠. 그 결과 아침마다 두통과 피로감이 심해지고 결국 심장 질환의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68세 남성 환자분은 자주 엎드려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새벽마다 숨이 막혀 깜짝 놀라 깨곤 했습니다. 검사해보니 수면 중 산소 포화도가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TV 보다가 그대로 꾸벅꾸벅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 자세가 흉곽을 눌러서 호흡을 얕게 만듭니다. 어르신들은 호흡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저산소증이 생겨요. 실제로 새벽에 심근경색으로 응급실 오신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얕은 수면 상태에서 증상이 터진 경우였습니다. 그냥 편히 잠든 줄 알았는데 심장에 치명타를 준 거죠. 천장을 보고 똑바로 자는 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이게 가장 바른 자세 아니에요? 라고 묻습니다. 젊을 땐 맞습니다. 척추가 곧게 펴져 보이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혀와 목 뒤쪽 조직이 중력 때문에 처지면서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젊을 때는 목 근육이 기도를 열어주지만 60세 이후엔 근육이 약해져 기도가 쉽게 좁아집니다. 결국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죠. 수면 무호흡증은 단순한 콧고리가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숨이 수십 번, 심하면 수백 번까지 멈춥니다.
뇌는 그때마다 산소 부족에 시달리고 심장은 과부하에 걸려 밤새 쉬지 못하고 뛰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뇌졸중 위험이 3배, 심근경색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70세 김영수 어르신은 평소에 나는 코골이가 심하다는 얘기를 가족들한테 자주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만 알았지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아내분이 밤마다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큰 소리로 코를 골다가 갑자기 숨소리가 뚝 끊기고 10초, 20초 동안 숨을 쉬지 않는 겁니다. 아내분은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옆구리를 쿡 찌르며 깨우곤 했죠. 김영수 어르신 본인은 아침에 일어나면 늘 머리가 무겁고 목이 타들어가는 듯 답답하며 낮에도 졸음이 쏟아져서 운전하다가 위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기억력도 점점 떨어져서 자꾸 물건을 두고 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가족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고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보니 1시간 동안 무호흡이 30번 이상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산소 포화도가 80%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상은 95% 이상인데 말이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심장에 큰 부담이 가서 심근경색, 부정맥, 심부전 같은 치명적인 병이 생길 수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실제로 수면무호흡 환자는 뇌졸중 발생 위험도 일반인보다 3배에서 4배나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그제야 이게 단순히 코골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구나 하고 깨닫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CPAP라고 하는 양압기 치료를 받으면서 아침 두통도 사라지고 낮에 졸음도 줄어들었습니다.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게 되었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왼쪽으로 누워 자면 소화가 잘 된다던데요? 젊을 땐 맞습니다. 위가 왼쪽에 있어서 음식물이 잘 내려갑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엔 심장과 위산이 동시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우면 갈비뼈와 체중 무게로 심장이 압박을 받습니다. 심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큰 부담이 됩니다. 또 위도 왼쪽에 있기 때문에 위산이 식도로 더 잘 역류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가슴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고 기침이 나면서 깨는 일이 생깁니다. 69세 남성 환자분은 몇 달 동안 새벽마다 속이 쓰리고 목이 따갑다고 호소했습니다. 위 내시경 검사 결과 식도염이 있었고 심장에도 부정맥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높은 베개도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높은 베개가 목이 시원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목뼈를 꺾어버리는 자세예요. 목이 비정상적으로 구부러지면서 경추 디스크가 압박을 받고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듭니다. 연구 결과 높은 베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뇌혈류가 정상보다 30에서 40%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뇌졸중 위험이 커집니다. 이제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흔한 자세, 다리를 곧게 뻗고 자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주무시죠. 바로 누워서 다리까지 쭉 뻗은 채로 움직이지 않고 밤새 주무시는 분들 말이죠. 이게 제일 편한 자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이 자세가 가장 위험한 자세 중 하나라고 의사들이 경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누워서 다리를 쭉 펴면 혀와 영구개가 뒤로 떨어지면서 기도가 막히기 쉽다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기도가 좁아지고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실제로 무호흡 환자분들 중에 똑바로 누워 주무시는 분들이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리를 쭉 뻗은 자세는 혈액순환에 부담을 줍니다. 다리 근육이 고정된 상태에서 오래 있으면 정맥혈이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죠. 그 결과 심장에 압박이 가고 혈압이 올라가거나 부정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은 이게 큰 위험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자세가 허리와 척추에도 무리를 준다는 겁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어르신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더 뻣뻣하고 아픈 이유가 바로 이 자세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70세 채모 어르신은 평소에 나는 정자세로 자야 깊이 잔다 면서 늘 다리를 곧게 뻗고 바로 누워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두통이 심하며 낮에도 졸음이 쏟아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수면다원 검사 결과 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호흡이 심하게 나타났고 산소 포화도가 80%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여러 번 확인됐습니다. 결국 심장에 무리가 와서 협심증 초기 증상까지 나타났던 거죠. 의사는 당장 수면 자세부터 교정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 옆으로 눕거나 무릎 밑에 작은 베개를 받쳐서 약간 굽힌 상태로 주무시도록 바꿨더니 증상이 훨씬 호전됐습니다. 아침 두통도 사라지고 가슴 답답함도 줄었죠. 다시 말해 오른쪽으로 살짝 옆으로 누워 무릎을 자연스럽게 구부리고 두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것. 그리고 목은 너무 높지 않은 베개로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자세는 심장을 편하게 만들고 위산 역류를 막으며 허리뼈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뇌혈류도 원활해지죠. 실제로 이 자세로 바꾸신 환자분들은 아침 두통이 사라지고 허리 통증이 줄고 심지어 소화까지 좋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세 교정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지만 여기서 몇 가지 작은 습관만 더하면 효과는 훨씬 좋아집니다. 가장 먼저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불 끄고 누워서 습관처럼 핸드폰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 불빛이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특히 블루라이트가 뇌를 속여요. 아직 낮이네?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 돼서 쉽게 못 주무십니다. 그래서 최소한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TV는 멀리 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는 카페인 줄이셔야 합니다. 커피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녹차, 홍차,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다 빠져나가려면 6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오후 2시 이후에 드시는 커피나 차 한 잔이 밤잠을 망쳐 놓을 수 있어요. 나는 카페인 잘 듣는 편이 아니야 라고 해도 실제 뇌는 영향을 받습니다. 되도록 오후엔 카페인 피하시는 게 숙면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낮잠은 짧게만 하셔야 돼요. 낮잠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피로 회복에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길게 자는 거죠. 30분이나 1시간 이렇게 자면 밤에 도저히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낮잠은 딱 20분만 점심 먹고 나서 가볍게 눈 붙이는 정도로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정도는 오히려 밤잠도 방해 안 되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여러분,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심장과 뇌, 척추가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는 그 회복을 방해하고 때론 생명을 위협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심장을 살리고 뇌를 지키며 허리까지 보호합니다.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매일의 습관 속에서 조금씩 무너집니다. 반대로 건강은 작은 습관 하나로 다시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가 곧 당신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자고 계신가요? 그리고 내 몸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을까요? 잘 자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오늘 그 첫 발을 내딛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백세도감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